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영석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에 재직 중인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기침이라든가 가래 뭐 이런 증상 외에 다른 어떤 특징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는 건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손상이 되고 손상된 기관지의 내경이 늘어나면서 효과적으로 안에 있는 점액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만성폐 질환입니다. 네. 보통 증상은 우리가 기침이나 가래 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기 기운을 넘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매일 다량의 환원성 객담이 나오고 그리고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쌕쌕거린다 그러죠. 천명음을 동반한 호흡곤란이나 때로는 가래에 피가 나오는 객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명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비해서 국내 유병률이 굉장히 이제 높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많았던 결핵의 후유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국내 유병률은 약 0.5%로 해외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은 감염성 원인과 비감염성 원인이 있는데 결핵이 굉장히 흔한 국가들에서는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가 있고요. 결핵 말고도 홍역이나 백일해를 어릴 때 앓았던 분들도 기관지 확장증이 종종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심한 폐렴만으로도 기관지 확장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호흡기 질환인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천식이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증에 종종 동반되는 질환으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늘어난 기관지에 객담이 쌓여서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면 천명음을 동반하는 호흡곤란이나 혹은 폐기능 검사에서도 그런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기류가 제한되는 소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쇼그렌 질환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들은 전신 곳곳을 침범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기관지나 기관지 주변의 혈관들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다 보면 기관지 확장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인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잠시 감기만 앓게 돼도 기침이라든가 특히 가래가 생기면 생활 속에서 참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으면 가래를 막 확 하고 이렇게 뱉기도 그렇죠. 어렵죠. 좀 꺼려지죠. 예, 그래서 참 불편한데 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 가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정상적인 기관지에는 가래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선모층이나 혹은 점액층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주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제거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된 기관지는 그런 선모 운동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인물이 썩듯 염증이 생기고 다량의 가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궁금해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오. 어떤 사례들이 많았냐면 교수님, 환자들이 증상이 심해진 게 감기에 걸리고 나서부터 더 막 피로하고 오.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에요? 되게 정확한 질문이시거든요. 이제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 평소보다 가래가 많아지거나 가래의 색깔이 나빠지거나 혹은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걸 보고 저희가 기관지 확장증의 급성 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장 흔한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감기나 혹은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이렇게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돼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되면은 가벼운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 이후에 더 심해진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병원에 가게 되면 기관지 확장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흉부 CT? 이런 것도 촬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리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성 기침과 가래,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을 의심해야 할 때는 흉부 엑스레이나 흉부 CT 같은 검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이지만은 경도의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우연히 다른 검사하다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확장된 기관지가 마치 기찻길처럼 주행하는 이제 기관지가 확장된 그런 소견이 보이거나 늘어난 기관지가 동그랗게 반지 모양처럼 보이는 경우에 의심할 수가 있고, 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기관지 확장증이나 아주 경도의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제 기관지와 폐혈관이 따라가게 되는데, 함께 주행하는 기관지가 폐혈관보다 사이즈가 커져 있을 때 기관지가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기관지가 이제 폐 끝자락으로 갈수록 작아져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데, 네. 흉막이라고 해서 폐 바깥쪽 1cm 이내에 기관지가 보이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저희가 확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작은 기관지에 가래가 고여서 마치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린 모양이 보이는 경우에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CT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원인되는 질환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폐 양쪽 아래쪽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양쪽 폐의 중간 부분에 많이 있는 경우에는 비결핵 항산균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 수치를 비롯한 혈액 검사, 객담 검사, 그리고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신체 진찰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관절이나 혹은 네. 피부에 변화가 있다면 자가면역 질환을 검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흉부 엑스레이와 CT 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가래나 객담 검사가 기관지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검사라고 저도 들었는데, 만일에 이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면 바로 선생님 어떻습니까? 치료에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네. 가래에서 균이 확인되었다고 바로 치료를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기관지가 확장돼서 점액이 고여 있는 곳에는 세균들이 들러붙어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래 검사에 세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단순히 가래에 세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몸에 감염 질환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균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어떠한 균이 여기 있는지 미리 안다면 나중에 급성 악화가 있을 때 어떤 항생제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미리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균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로는 녹농균이라는 것이 있고요. 둘째로는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녹농균 이름도 어렵지만 네. 예은 씨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너무 좀 막 끈적끈적하고 뭔가 네. 되게 찝찝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계속 막 머물러 있을 것 같고. 네. 혹여나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 이 균이 발견되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녹농균이 확인되면 더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우선 녹농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감염병을 일으켰을 때 고름이 푸르스름하다 그래서 녹농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 균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토양이나 혹은 채소 내지는 수도꼭지 이런 데서도 잘 발견되는데, 한 번 접촉한다 그래가지고 내 몸에 말썽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면역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최근에 항생제 치료받아서 내 몸의 정상 세균총이 약해져 있거나, 혹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과 같이 국소적인 이 점막의 방어 인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기회를 틈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녀석이 이 녹농균이에요. 특히 녹농균은 세균에게 편물하고 하는 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게 운동기관인데, 이걸 통해서 기관지에 더 깊은 조직으로 침투하고 숙주의 면역 기능을 회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독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객담 색깔이 푸르스름한 경우를 환자분들에게 볼 수가 있고요. 3개월 간격으로 2번 이상 객담에서 이 녹농균이 확인되는 걸 보고 저희가 짐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안 좋은 경우인데요.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에게 녹농균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급성 악화의 빈도가 더 잦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폐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더 빨라지고 어허. 병원에 입원하거나
최후에는 사망률까지도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녹용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균이 말씀하셨던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발음하기가. 근데 이게 검출되면 지금 높은 확률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위험한가요, 많이? 네, 비결핵 항상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되게 발음하기가 어렵고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결핵균과 비슷한데 성격은 조금 다른 균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핵과는 다르게 사람 간 전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온다 그래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아니에요. 어허. 검출된다 그래서 바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다만 드물게 때때로는 결핵처럼 폐를 많이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항생제가 많지가 않고요. 약제 부작용도 좀 있고 치료 기간도 1년 이상으로 꽤 길어요. 심지어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실패하거나 혹은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치료를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결핵 항상균이 있으면 거의 기관지 확장증이다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기관지 확장증하고 비결핵 항상균 약간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가 있으면은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방어인자가 약해지면은 비결핵 항상균이 들어오고 비결핵 항상균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균들은 원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잘 걸러내지만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는 신체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적절하게 가래를 잘 배출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급성 악화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객단만 잘 배출하는 거는 저희가 기관지 확장증을 비유할 때 마치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나 찌꺼기를 제때제때 비워주지 않으면 거기에 곰팡이라든지 다른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래를 뱉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가래를 잘 뱉어내주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청결법이라고 하는 가래를 뱉어내주는 걸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 청결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라든지 호흡재활 전문 치료사 분들에게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래를 뱉지 못할 정도로 위약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도움받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인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기관지 확장증이 악화되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가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적당히 병원에 오셔서 좋은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드물게 객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더 더해지는데 객혈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래를 잘 뱉어내는 방법.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그게 뭐가 어려워 싶지만 가래 잘못 뱉다 보면 목 아파요. 그럴 수 그쵸?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긁어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수님 혹여나 잘 뱉는 어떤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좋은 호흡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래가 목에 붙어 있을 때 환자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가래 뱉을 때 목에 힘을 주셔가지고 칵칵 뱉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만 아프고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 청결법 관련된 호흡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능동적 호흡주기 배핵법이라고 하는데 아하. 너무 길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거를 이제 두세 사이클 정도 반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사이클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기관지의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주고 둘째로는 흉곽을 팽창시키는 호흡을 통해서 말초에 있는 가래를 중앙으로 좀 끌어모아준 다음에 셋째로는 강제호흡이라 그래서 이제 허 혹은 후 하면서 가래를 끌어올려주면서 뱉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입을 모아서 후 길게 뱉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호흡법이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체위 배액이라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의 위치에 따라서 특정한 자세로 누우면은 네. 중력에 따라서 가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 진동, 타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조금 모아서 네. 환자분의 등이나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은 아. 흉곽이 울리면서 가래가 올라오기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 휴대용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후 불면은 진동이 기도로 전달되어서 가래가 잘 뱉도록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네. 가래를 잘 뱉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찝찝하거든요. 맞아요. 하루 종일 네. 계속 신경 쓰이고 환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기관지 확장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 기도 질환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가래의 점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선모 기능이 손상이 되어서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만성적인 호흡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가래를 뱉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로 숨을 쉬는 기도 청교법을 자주 숙달해서 반복해 주시고 객담이 묽어져야지 아무래도 가래가 나오기가 더 쉬우니까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 드리고 주변 환경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관지 확장증에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들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참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사실 한국인들은 웬만하면 약물 치료, 약을 먹고 낫는 걸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 가래약을 먹게 된다면은 이게 좀 어떻습니까? 계속 복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네, 약물 치료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걸 좀 더 도와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약이나 혹은 에르도스테인 같은 약들이 시판되고 있고 경구약도 있고 흡입제제, 네블라이저라 그러죠. 네.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은 사실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장기적으로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드물게 위장장애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복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원인 질환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확인이 되면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결핵 항산균의 경우 이게 원인으로 확인이 되고 혹은 동반자 질환으로 너무 심하다 판단될 때는 치료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이 나왔다고 반드시 치료를 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똑같은 균이 가래에서 2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기관지 세척한 액에서 1번 나온 상태에서 추가로 폐기능 검사가 나빠지거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나빠지거나 임상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이제 치료를 마음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결핵 항산균 외에도 기관지 확장증은 곰팡이,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곰팡이와 관련돼서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진균제와 항염증 치료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를 같이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 결핍증의 경우에도 기관지 확장증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면역 결핍증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면역 글로불린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해 주는 것이 급성악화의 빈도를 줄이고 기관지 확장증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원인 질환 자체를 치료한다 그래서 이미 생겨버린 기관지 확장증, 비가역적인 이 기관지 확장증은 정상 기관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관지 확장증 자체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기관지 확장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네, 원인이 없는 특발성 기관지 확장증에는 기관지 확장증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 질환 교정하면서 다음으로 해야 될 치료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청교법을 강조드리고 가래를 많이 뱉어내시고 적절하게 항생제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급성 악화의 흔한 원인이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폐렴구균 주사나 독감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급성 악화가 1년에 3번 이상 자주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함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맨 앞에 말씀드렸던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경우에는 흡입 기관지 확장제를 통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기관지 확장증이 아주 국소적으로 너무 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른 폐에는 기관지 확장증이 없을 때 일부 폐의 구획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경우, 예를 들어서 가래가 더 심하게 나온다거나 심지어는 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왜 그런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게 기관지 확장증 급성 악화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래 양이 많아지거나 가래 색깔이 나빠지거나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치료 중에 감기라든지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이 발생되었을 때 악화가 잘 발생하고요. 때로는 그런 호흡기 감염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급성 악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하다면 아주 일시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방치돼가지고 나빠지는 경우에는 폐 손상이 심해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개혈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일 수가 있는데요. 네.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 염증이라서 기관지 주변에 점막의 손상이 반복되어 가지고 깊어지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기관지 혈관들의 손상을 주면서 피가 조금씩 날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을 목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도 내에 압력이 올라가서 출혈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은 기관지 주변으로 저희가 신생혈관들이 조금씩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혈관들이 되게 약해요. 네. 이 약한 혈관들이 그리고 많이 많아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이 서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높은 압력 때문에 혈관이 네. 팽창하다가 터지면서 위험한 대량객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게 객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항생제에 더불어서 지혈제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지혈제가 만약에 먹는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입원해서 주사 치료를 하거나 때로는 피가 나는 혈관을 막기 위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할 수도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피가 나는 곳을 또 수술적으로 잘라야 되는 경우도 불행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왜 위나 대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관지도 내시경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예리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서 내시경의 역할은 사실은 크지는 않고 매번 시행하진 않습니다. 진단하는 데는 CT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만 CT에서 국소적인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될 수는 있어요. 이물질이 기관지를 막고 있거나 혹은 종양성 병변이 기관지를 막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내지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내시경을 해볼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가래가 너무 많은데 도저히 뱉지 못할 정도로 누워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래를 빼드리기 위해서 기관지 세척이라 그러죠. 그러는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궁금해지는 게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폐렴에 걸린다든지 또 나중에는 폐암의 위험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감기 이후에는 이런 기침이나 가래가 일반인보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지 확장증이 폐암의 일반적인 위험 인자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행이네요. 일부 연구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폐암 발생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지속적인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기관지 확장증의 이제 치료가 다 된 다음에는 문자 그대로 확장이 됐으니까 늘어났던 게 다시 좀 회복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확장돼 버린 기관지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아. 확장된 기관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꾸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거죠. 기도 청결법을 통해서 가래를 잘 뱉어내 줘야지 악화가 적어지고 추가적인 기관지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지만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도 사실 처음에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아니 기관지가 확장됐는데 좋은 거 아닌가, 숨 잘 쉬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좀 다르게 비유하자면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게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 2차선 도로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늘어나는 걸로 비유를 하면 돼요. 네네. 어머. 공기가 통로가 좋지 않으니까 호흡곤란도 오고 이제 빗물이 잘 안 빠지니까 객담도 많이 차이게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 관리하듯이 객담 배출을 위해서 기도 청결법과 꾸준한 운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객혈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때제때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영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